세계 미들급 챔피언인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가 세 번째 타이틀 방어전에 나섭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을 상대는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며 빠르게 정상급으로 발돋움한 스타 감자트 치마에프입니다. 두 선수 모두 각자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완벽한 시점에 성사된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어 벌써부터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이처럼 흥미진진한 빅매치업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팬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이죠. 특히 이 경기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의 경기를 보면 때로는 마치 우연처럼 느껴질 정도로 독특하고 변칙적인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드리커스 본인조차 자신의 다음 행동을 완벽히 예측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이니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자트 치마에프는 레슬링 실력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리커스가 좀처럼 첩하기 힘든 이러한 엘리트 레슬링 스타일은 이번 경기에 가장 흥미로운 변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드리커스가 이전에 데릭 브런슨처럼 순수한 레슬러나 로버트 휘테커처럼 레슬링 기술을 겸비한 선수들과 싸워본 경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감자트는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체급을 불문하고 UFC 역사상 손꼽히는 최고의 레슬러 중 한 명으로 거론될 정도니까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레슬링은 상대적으로 체급이 가벼운 선수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량급 선수들이 신체적 조건상 더욱 정교한 기술을 연마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감자트는 미들급, 그것도 무려 90kg 넘는 탄탄한 체격을 가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레슬링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가 구사하는 테이크다운은 제가 이 스포츠에서 본 것 중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압도적이고 거의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의 이점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의 태클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감자트 치마에프가 몸을 낮추는 속도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접근해오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무슨 상황인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방어하기에는 너무 늦은 지경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감자트의 첫 테이크다운 시도를 완벽히 방어해낸 선수가 아무도 없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길버트 번즈가 처음 시도된 테이크다운은 막아냈지만 그것은 곧바로 강력한 클린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번즈는 감자트의 끈질긴 압박을 끝내 피할 수 없었고 결국 클린치 상태에서 계속되는 공방 끝에 테이크다운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즉 감자트가 처음 시도하는 테이크다운이 비록 즉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시도가 상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클린치 등 다른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게 하고 결국에는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감자트의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첫 테이크다운 시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상황은 오롯이 감자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길버트 번즈 외에는 아직까지 감자트 선수의 첫 테이크다운 시도를 제대로 방어해낸 선수가 없다는 점은 그의 레슬링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가 번즈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드리커스는 그동안 자신의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두 차례나 테이크다운을 당했던 경기에서도 말이죠. 이번 경기에서 과연 감자트의 압도적인 테이크다운 시도를 어떻게 막아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드리커스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싸우면서도 기어코 승리를 쟁취하는 파이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정타를 허용하더라도 끝내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맷집과 정신력을 지닌 유형의 파이터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이터 중 한 명인 톰 아스피날조차 드리커스의 경기 스타일을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이니 그의 독특함은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드리커스에게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강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왼발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격이 자칫 감자트에게 테이크다운 기회를 내줄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는 상대의 펀치를 효과적으로 블로킹하거나 쳐내며 방어하는 데 매우 능숙해서 즉시 강력한 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방어 능력은 공격적으로 전진할 때보다 오히려 가만히 서서 상대의 공격을 기다릴 때 더 뛰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콤비네이션을 뻗어낼 때는 방어력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대 앞에 굳건히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의 단단한 몸을 뚫고 클린샷을 날리기는 놀랍도록 어렵습니다. 마치 볼링공처럼 단단한 그의 어깨, 두꺼운 팔, 그리고 육중한 상체는 그가 가드를 올렸을 때 머리 전체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자트는 하빕이 제안했던 것처럼 더욱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타격 리듬을 잡기 위해 잽, 원투,
그리고 한두 번의 레그킥을 구사하며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그의 강력한 첫 테이크다운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타격가를 상대로는 펀치를 빗맞거나 정타를 허용하더라도 드리커스는 워낙 맷집이 강해서 데미지를 흡수하고 곧바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슬러를 상대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 경기의 주도권은 드리커스의 영역이 아닌 상대 레슬러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드리커스는 바닥에 깔려 방어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드리커스가 움직임에서 실수를 범하거나 예를 들어 땅을 보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큰 오버핸드 공격을 휘두르는 등의 빈틈을 보인다면 캄자트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킬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단 경기가 바닥으로 넘어가면 드리커스는 매우 힘겨운 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리커스가 그라운드 상황에서 서브미션 기술을 시도할 만한 가드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캄자트와의 경기에서는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드리커스가 안바나 트라이앵글 같은 서브미션을 시도하거나 등 뒤에서 파운딩 공격을 시도한다면 캄자트는 오히려 그 기회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상황에서 등 뒤로 펀치를 뻗는 것은 팔을 길게 뻗게 되어 상대방에게 역공의 빈틈을 노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탑 포지션에 있더라도 머리 움직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상대 선수는 펀치를 피해 옆으로 슬립한 후 곧바로 암 트라이앵글 초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공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캄자트가 팔꿈치 공격을 피하며 공간을 만들고 바깥쪽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한다면 암 트라이앵글 안으로 파고들어 충분한 압박을 가한 후 가드를 통과해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캄자트는 드리커스의 가드를 하프 가드로 바꾼 뒤 곧바로 사이드 컨트롤을 점유하거나 초크를 걸어 더욱 유리한 포지션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리커스가 안바나 트라이앵글 같은 서브미션을 시도하더라도 수준 높은 그래플러들은 이를 손쉽게 방어하고 상대의 다리를 봉쇄하여 하프 가드나 사이드 컨트롤처럼 훨씬 유리한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UFC 경기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수없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리커스는 이 싸움에서 과연 그라운드에서 벗어나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스탠딩이 그의 주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닥에 깔리지 않고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캄자트처럼 강력한 그래플러와 함께 매트 위에서 갇히고 싶은 파이터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캄자트가 드리커스를 테이크다운 시키더라도 다시 매트에서 벗어나 스탠딩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만약 심폐지구력이 캄자트의 약점이라면 드리커스가 그의 레슬링 시도를 반복적으로 무효화시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 이 경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리커스의 카디오가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면 그는 자신의 뛰어난 체력을 무기 삼아 캄자트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발로 압박하고 몸통에 펀치를 날리며 캄자트가 경기 내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드리커스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략에 앞서 드리커스는 무엇보다도 1라운드를 무사히 버텨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드리커스의 유산소 능력이 초반 2라운드 동안 잘 버텨준다면 캄자트는 경기 초반부터 폭풍처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는 1라운드에 수많은 상대를 마무리하거나 거의 끝낼 뻔했던 전적이 있어 정말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캄자트가 드리커스를 테이크다운 시킨 후 서브미션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경기는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캄자트가 승리한다면 아마도 경기 초반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선수가 옥타곤 중앙에서 마주선 순간 캄자트는 잽으로 드리커스를 뒤로 밀어내고 드리커스는 강력한 오버핸드를 날리기 전에 타이밍을 잡으려 애쓸 것입니다. 캄자트는 이 펀치를 피하며 몸을 숙여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것이고 이어서 하프가드 자세로 착지하여 그라운드 앤 파운드 공격을 퍼붓는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결국 드리커스가 100을 내주면 캄자트는 초크를 성공시키며 경기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캄자트 치마 F가 1라운드 서브미션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캄자트는 이번 경기의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배당률을 보니 2대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네요. 챔피언인 드리커스이기에 팽팽한 첩전이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막상 보니 캄자트가 훨씬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2대1이라는 배당률이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캄자트 치마 F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듯합니다. 드리커스는 정말 수수께끼 같고 독특한 선수입니다. 만약 캄자트를 꺾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선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드리커스뿐일 것입니다. 캄자트의 승리는 UFC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는 UFC의 차세대 진정한 글로벌 슈퍼스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UFC 측에서도 캄자트의 승리를 매우 반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이기는 순간 UFC는 훨씬 더 많은 흥행 수익을 얻을 테니까요.